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국내 상황을 오판해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안보태세를 확고해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지난 9일부터 경계태세를 재점검하고 미국의 감시정찰 전력을 추가로 운용하는 등 한미 공조 아래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방위산업 수출액이 지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2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크게 밑돌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국정을 총괄하게 된 황교안 권한대행이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작은 허점도 발생하지 않도록 군이 더욱 경계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을 맡은 지 사흘째인 지난 11일 오후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이 첫 현장 일정으로 합참을 찾은 것은 군의 확고한 경계태세를 점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북한이 우리 국내 상황을 오판해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군이 경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안보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작은 개미구멍이 둑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장병 한 명 한 명이 사명감을 갖고 복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앞서 임무수행 첫날인 지난 9일 오후 국방부의 전군의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고 긴급히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여는 등 철저한 안보 대비태세 구축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중동부 전선 최전방 GOP 부대를 방문해 경계작전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 의장은 북한이 어수선한 국내 상황을 호기로 삼아 국론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기습적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인 군이 한치 흔들림 없이 국가방위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9일부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재점검하고 한미 공조 아래 대북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감시정찰 전력 증파를 요청하는 등 전략적 전술적 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12일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현안 자료를 통해 우리 군은 지난 9일 오후 6시부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정보 감시 및 경계태세를 재점검하고 감시 강화 조치를 선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긴급 감시정찰 전력을 추가로 운영하고 미국 감시자산의 증원을 협조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전단살포나 해킹, SNS 등 선전선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우회적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전술적 도발 행동을 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와 작전 지휘관 회의를 통해 정신적 물리적 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고 빈틈없는 국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긴밀한 한미 공조 아래 대북 감시를 강화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략적, 전술적 도발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위기관리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탐지, 요격 전력의 즉시 대응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사이버 도발과 무인기 등의 침투에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동맹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16일 한미일 안보회의와 이달 중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고 18일부터 23일까지 정책실장을 대표로 한 국방부 대표단을 미국에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방부 내부망이 외부 세력에 의해 해킹된 데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EU 여하를 막론하고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주관하에 실물 크기의 가상 청와대를 타격하는 특수부대 훈련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가 11일 공개한 청와대 타격 훈련은 북한 특수부대가 헬기와 낙하산을 이용해 침투한 뒤 청와대를 폭파하는 장면과 함께 김정은이 훈련을 참관하며 이들을 격려하는 화면이 담겼습니다. 특히 청와대 폭파뿐 아니라 주요 인사에 대한 사살과 생포를 언급하는 등 도발적 언사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군의 호전적인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만약 적이 섣부른 판단과 착오로 도발을 한다면 북한 지도부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도록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지난 9일 2016년 육군을 빛낸 홍보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올 한 해 육군 최고의 홍보 효과를 만들어낸 태양의 후예는 국민들이 우리 군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강경일 상사입니다. 올 한 해 육군을 빛낸 홍보 대상의 영예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제작한 백영수 책임 프로듀서와 육군 블로그 기자로 활동 중인 정승익 사진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2016년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따뜻하게 바꿨으며 장병들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태양의 후예가 그런 부분을 잘 표현을 해서 현재 우리 군인들이란 이미지가 우리 곁에 있고 우리 가족이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그리고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부분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대상을 공동 수상한 정승익 사진작가는 육군 브랜드 이미지와 지상군 페스티벌 포스터 등 다양한 사진 촬영 재능 기부를 통해 육군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확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귀한 상을 제가 감히 받게 됐습니다. 이 뜻은 앞으로 더 잘하라는 걸로 그리고 육군 홍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겠고 부족하나마 육군과 함께라면 어디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육군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한 육군을 진솔하게 알리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7군단이 지난 8일 전력화 장비 정책 야전 합동 토의를 개최했습니다. 복합비호와 K9 등 육군의 주요 전력화 장비들의 개선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이혜인 중입니다. 육군 전력화 장비 정책부서와 전투발전 관계관, 방산업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의에서는 장비 운용 간 식별된 문제점과 그에 따른 다양한 조치 방안이 도출됐습니다. 야전 부대에서 전력화된 그 장비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그리고 그 성능을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토의를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야전 지휘관과 참모들 그다음에 우리 부하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그런 내용이 되리라고 봅니다. 장비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불어 승무원의 임무 수행 능력 발휘와 안전성 보장을 위한 과제인 만큼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승무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반사경과 후방 카메라 설치, 불발탄과 잔탄을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공구 형태 변환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 얘기들이 결국 고객의 목소리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제시하는 그런 내용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편 부대는 2011년부터 정례적으로 합동 토의를 실시해 정책부서와 야전부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유도하고 장비 운용 간 식별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해군 해난구조대는 지난 9일, 지난 6월부터 26주간의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해군 부사관 20명을 대상으로 해난구조 초급과정 62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해난구조 초급과정을 수료한 부사관들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12주간 해난구조 기본과정을 습득하고 이후 9월부터 12월까지 14주간 표면 공급공기 잠수와 항공 인명구조, 스쿠버 잠수 등의 해난구조 작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을 숙달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수료생 중에는 이미 심해잠수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촌형과 친형의 뒤를 이은 반준엽 하사와 3년간 심해잠수사에 도전해온 조한현 하사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수료생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 만큼 어떠한 임무가 주어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세계 최강 심해잠수사가 되겠습니다. 이날 해난구조 초급과정을 수료한 부사관들은
향후 해난구조대를 비롯한 각 함대 구조작전대와 함정 등에 배치돼 구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병무청은 2017년도에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신청을 받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병역 안내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한 방법을 이다경 기자가 전합니다. 12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 판정 검사 결과 현역 입영 대상인 사람은 누구나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 선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입영일자는 2월에서 12월 중 원하는 시기를 1지망, 7월에서 12월 중 원하는 시기를 2지망, 10월에서 12월 중 원하는 시기를 3지망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세 시기를 모두 선택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병무청은 이에 대해 현역병으로 입영을 원하는 사람의 희망 시기를 최대한 반영하고 입영일자 신청이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청할 때는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본인 인증이 곤란한 국외 입영 연기자 등은 행정자치부에서 발급하는 공공 IPN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역병 입영일자는 10월 23일 오후 4시에 전산 추첨에 의해 결정되며 신청자의 적성 등을 감안해 입영부대도 함께 결정됩니다. 또 추첨 결과는 SNS를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되며 병무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병역 안내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연기, 취소 등으로 공석이 발생할 경우 실시하는 입영일자 본인 선택 수시 접수를 통해서도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 동안 210% 증가했습니다. 한국산업연구원이 지난 8일 발표한 방위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른 건데요. 이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최근 7년 동안 210%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은 방위산업의 글로벌 위상 변화와 향후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조 9천억 원을 기록해 2009년보다 21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생산액은 14조 5천억 원으로 53%, 고용은 3만 6천 명으로 25% 각각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2009년 세계 13위에서 2015년 10위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구체적으로 2015년 기준 국방 예산과 생산은 각각 세계 10위, 수출과 고용은 15위,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수는 10위, 국방 과학기술 수준은 9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높은 성장세에도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생산 2.1%, 수출 1.2%에 불과합니다. 또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선진국 대비 83%에 그쳤습니다. 8대 방산 제품군 가운데 최근 방산 수출을 주도하는 항공과 함정 분야 경쟁력은 선진국 대비 각각 87%와 85%로 비교적 높았지만 국내 방위력 개선 예산의 24%를 차지하는 기동 화력 분야 경쟁력은 82%, 지휘 통제 통신 분야는 79%로 떨어졌습니다. 국내 산업과 비교해도 2014년 기준 전체 제조업 대비 방위산업 생산 비중은 0.86%, 수출은 0.21%, 고용은 1.2%에 불과했습니다. 보고서는 방위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글로벌 수출 시장 경쟁 가속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수출 산업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레이저 생성 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무리기술 주식회사라는 곳인데요. 뿐만 아니라 신형 화생방 정찰차에 들어가는 원거리 화학 탐지 장비 센서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산방산인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기술연구원에 위치한 무리기술 주식회사. 실험실에선 연구원들이 전자광학 관련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지속해온 결과 두 가지 핵심 기술이 탄생했습니다. 레이저 생성 기술과 원거리 화학 탐지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특히 최근 개발한 4세대 레이저 기술 분야는 독보적입니다. 눈에 안전한 레이저로 레이저가 망막에 닿기 전에 수정체나 동공에 흡수돼 분해되는 방식입니다. 보통 레이저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전하지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앞선 4세대의 ICF 레이저를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4세대 레이저를 이용한 여러 가지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차와 함정, 전투기에 탑재되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휴대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 등에 도입되면 정확도는 물론 안전성 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거리 측정을 이용한 3차원 영상 기술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표적에 대해서 그림만 아는 것도 충분하지만 그 그림, 그러니까 어떤 표적이 어떤 이제 물체인지, 그러니까 이것이 전차인지 사람인지 어떤 우리가 뭐 지형 지물인지 그와 같은 상을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리 측정기 다음으로 우리가 어떤 상을 넣기 위한 3차원 영상 기술을 또 레이저로 하고 있죠. 원격 화학 탐지 기술은 업체가 내세우는 또 다른 독보적인 분야입니다. 최대 5.3km 전방에서 방출되는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 판단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파하는 방식으로 2018년 양산되는 신형 화생방 정찰차에 도입돼 화학 물질을 탐지하게 됩니다. 5km 전방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은 화학 자연재를 탐지할 수 있다면 5km가 확산되기 전까지 그 시간을 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인명 이제 사상에 대한 어떤 방어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죠. 4세대 레이저 기술과 원거리 화학 탐지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무리기술 주식회사. 세계적인 전자 광학 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에 미래가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 대비태세를 강조한 가운데 군은 대북 감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한치의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